그래서 이분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당연히 대리 마크로 클라우드 파크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현상이죠. 자, 반갑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는 레미안 리더스 원,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는 예정이긴 한데 서초 그랑자이,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에는 대리 마크로 클라우드 파크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서초동 노른자 자리의 대규모 아파트로 새롭게 입성이 될 그런 아파트인 거죠. 자, 아직까지는 이 대리 마크로 클라우드 파크가 분양을 하기까지는 조금 남았는데, 지금 이제 곧 분양을 하게 될 서초 그랑자이가 의외로 중대형 평수를 분양을 거의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게 되면 1446세대로 꽤나 큰 그런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중에서 174세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 174세대 중에서 84타입을 초과하는 그런 중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단 3개밖에 분양을 안 하고, 84타입을 포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첨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지에 새로운 곳을 찾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지, 몇 세대가 분양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먼 얘기긴 한데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입니다. 세대수는 1340세대고 이 중에 일반 분양은 236세대입니다. 평형대별 구성 및 평형별 세대수는 이쪽에다가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14,000평이고 연면적은 약 58,000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14개 동에 지하 2층서부터 지상 33층까지로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림건설이고,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급 아파트에 붙인 아크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일은 2020년도 하반기고, 현재 이 대림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가 들어오기 전 아파트인 서초 신동아 아파트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입니다.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트리플 역세권이죠. 2호선하고 신분당선이 있는 강남역하고 약 9분 거리에 있으며, 2호선하고 3호선이 있는 교대역과는 약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뭐 동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일 가까운 동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이 지하철이 뭔가 없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버스입니다. 약 500m 정도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버스 중앙차로가 있으며, 야간버스와 공항버스를 포함하여 45대의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광역버스하고 직행버스의 집결지, 그런 강남의 모습 같네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5개의 노선은 강남역 중앙차로에 오는 노선이고, 강남역 중앙차로 말고 옆쪽에 있는, 즉 대로변에 붙어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까지는 포함을 안 시킨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로교통입니다. 횡으로 뻗은 서초대로를 따라가지고 서쪽으로는 서초하고 교대, 그리고 동쪽으로 뻗은 테헤란로를 따라가지고 동쪽으로는 테헤란로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뻗은 강남대로를 따라가지고 북쪽으로는 용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양재 쪽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한 서초 IC나 반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며, 이때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판교 쪽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다음은 학군입니다. 이 대림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서희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초품화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만 2번 건너면은 서운중학교까지 통학하는 것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림 아크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km 정도 범위 안쪽으로는 초등학교 6개교, 그리고 중학교 3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각각 무슨 학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속 떠져 있죠. 자, 다음은 상업시설 및 병원입니다. 사실 이곳에 있으면 상업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강남역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인데, 이 강남역이 흔히 말하는 쓰레빠 상권, 즉 바로 집 앞에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주택 지역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시끌벅적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남역 상권하면 떠오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교적 조금 한가한 곳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주택가로서는 강남 메인역 상권보다는 조금 더 쾌적합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로는 약 1.9km 범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며, 약 2.1km 범위에 강남 성모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5타입 이하는 가점이 100%, 그리고 85타입 초과는 가점이 50%, 그리고 추첨이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딴 얘기로 세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85타입을 초과하는 게 3세대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추첨은 1.5세대만 가능한 건데, 또 이 추첨 50% 안에서 75%는 무주택자이고, 그리고 25%는 유주택자인데 현재 있는 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처분 조건 승낙자 간에 이제 경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는 아예 승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대림 클라우드 파크로 돌아와가지고 이 아파트도 분명히 여기랑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첨을 할 만한 그런 세대는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가 이따가 마무리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청약 가입 2년 이상, 현 거주지 예치금 충족, 그리고 세대주, 그리고 서울 1년 이상 거주.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조건은 아닌데 아닐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안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자, 이곳의 대출 조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가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 대출은 안 되고,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게 있었죠. 지난번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이 중도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율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사실상 내가 대출을 빌려가지고 이 금리를 갚는 거랑 이 연체 이자랑 뭐 거의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암묵적으로는 그냥 뭐 대놓고 연체해라,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겠지만 접근해라, 이런 작전을 썼었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방배 그랑자이처럼 낮은 중도금 연체율을 가지고 대출을 대처할 만한 뭐 그런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공 이후 실입주를 할 경우에는 LTV하고 DTI는 40%이고 실입주를 안 할 경우에는 LTV하고 DTI 전부 다 0%입니다. 예상 평당가는 현재 4,600에서 약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분양가 규제가 조금 더 빡세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액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하고의 좀 시세 차이를 보자면은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서초 STG S가 현재 33평형 기준으로 평당 약 6천만 원이고, 그 옆에 있는 레미안 서초 STG가 평당 약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가 평당 5천만 원에 분양을 할 경우에는 33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억 5천에서 3억 3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형 평형대의 인기가 계속 식어가는 요즘 서초구는 오히려 중대형 평형대 인기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만큼 실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이를 서초 그랑자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조합원들의 생각은 어차피 나는 거기에 살 건데 그 좋은 자리에 새 집을 지으면은 그 아파트가 최고인데 그곳에 살 건데 어차피 살 거면은 넓은 집에 살겠다. 그래서 좁은 평형대를 포기하고 넓은 평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약 2년 전 정도부터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2개를 하냐 아니면 1개를 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굳이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노른자 자리에 좋고 넓은 집 한 채를 소유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됐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일반인, 저 같은,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지 않아요. 뭐 그런 이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가지고 이 황금성, 즉 내가 필요할 때 이 집을 현금으로 만드는 이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평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뭐 그런 이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1월서부터 4월 초까지 이제 입주를 막 했는데, 이때 33평형하고 25평형의 전세가 거의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자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33평형이 한 약 6억 5천 정도쯤의 전세가 거래가 될 때, 25평형은 보통은 6억, 뭐 높은 층에 자리 좋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6억 2, 3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라는 거고, 굳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몇천만 원을 더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낙에 구조가 잘 나오고 서비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 33평형하고 요즘 아파트 33평형을 보면은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실제 25평형
33평형도 옛날에 33평형 못지않게 굉장히 넓죠. 뭐 이렇듯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은 중대형 평수를 별로 선호를 안 해요. 관리비까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른자 입지에 수요자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형 평형대건 중대형 평형대건 굳이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논리도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메리카노가 2,000원짜리가 있는데 사이즈가 2배가 되는 뭐 가령 1리터짜리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4,000원에 안 받고 오히려 조금 싸게 3,800원에 받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카페에 들어온 사람은 혼자서는 커피를 한 잔만 마실 건데, 내가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가지고 1,000원을 남기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3,8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1,800원을 남기는 게 더 이득인 거죠. 이 사람은 500ml짜리를 사던 아니면 1리터짜리를 사던 하나만 살 텐데 굳이 가성비, 수익률 이런 거를 이제 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령 10억짜리 집이 13억이 됐다. 그러면 30% 정도가 오른 거죠. 근데 20억짜리 집이 25억이 됐다. 그럼 이제 25%, 즉 수익률로 봤을 때는 5%가 떨어지긴 하는데, 대신 이제 오르는 지역이 더 오르니까 굳이 내가 요걸 10억짜리 집을 요 아파트에 사고 저 아파트 10억짜리 집을 사고 이렇게 이제 하지가 않는 거죠. 뭐 설령 이렇게 해서 3억 해가지고 뭐 6억을 번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당연히 대리마크로 클라우드 파크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지고 몇 타입이 몇 세대를 청약을 하는지, 특히 추첨에 의지하는 그런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